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주 과학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미스터리한 주제를 하나 다뤄보려 합니다. 블랙홀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상상력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학자들과 천체물리학자들이 깊이 고민해온 과학적 주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의 가장 무서운 천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면 과연 살아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블랙홀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질량이 극도로 작은 부피에 압축된 천체입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론적으로는 아무것도 그 경계를 넘어서면 돌아올 수 없다는 뜻에서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는 경계가 생깁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간 물질이나 빛은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력의 영향이 너무 커서 그 어떤 탈출 속도도 빛의 속도를 초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이므로 사실상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완전히 탈출이 불가능한 걸까? 어떤 방법이든 없는 걸까?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단순히 안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몇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개념은 바로 호킹 복사입니다. 1974년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블랙홀은 완전히 검지 않다. 즉, 블랙홀조차 아주 미세하지만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타나며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일어나는 입자쌍의 생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블랙홀 근처에서는 진공 상태에서도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입자는 블랙홀 내부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형태로 외부로 방출되는데, 이것이 호킹 복사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블랙홀이 조금씩 질량을 잃고 결국 수십억 년 뒤엔 증발할 수 있다는 이론적 기반이 됩니다. 이렇듯 블랙홀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절대적인 감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외부에서의 관측일 뿐, 내부에 갇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킹 복사가 직접적인 탈출 경로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탈출 방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에 실제로 떨어지기 전에, 즉 사건의 지평선을 넘기 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중력 가속도, 시간 지연, 상대성 효과 등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장이 강해지고 이로 인해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이를 중력 시간 지연이라고 부르며, 외부 관찰자가 보기엔 블랙홀에 접근하는 물체가 점점 느려지고 결국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멈춘 듯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빠져들고 있죠. 이 시간 지연 효과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에 아주 가까이 접근했지만 아직 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간이 느려진다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 세계에서는 수십만 년이 흐르는 동안 블랙홀 근처에 있는 탐사선 내부에서는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술이 충분히 발전해 그 사이에 구조 임무가 도착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구조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블랙홀 주변은 강력한 중력장과 방사선으로 뒤덮여 있으며 가까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치명적인 도전입니다. 하지만 중력 시간 지연 효과 자체는 실험적으로 검증된 일반 상대성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이므로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웜홀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웜홀은 시공간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지름길 같은 통로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수학적으로 가능한 해입니다. 만약 블랙홀과 화이트홀이라는 개념이 연결된 웜홀이 존재한다면 블랙홀에 빠진 물질이 시공간의 다른 지점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개념은 아직까지는 순수한 이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웜홀이 존재한다는 관측 증거는 없고, 웜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음의 에너지라는 특이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음의 에너지는 양자역학에서는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생성하거나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웜홀 이론은 블랙홀에서 탈출 경로로서 여전히 매력적인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먼 미래의 음의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생성하거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웜홀을 발견한다면 블랙홀은 더 이상 일방통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적 탈출 가능성은 양자 중력 이론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블랙홀의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이고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 두 이론은 블랙홀의 중심, 즉 특이점에서는 충돌하게 됩니다. 특이점은 이론적으로 밀도와 곡률이 무한대인 지점입니다. 하지만 현대 이론 물리학자들은 무한대라는 개념은 계산 불능 상태를 의미할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중력 이론에서는 블랙홀 내부에도 새로운 구조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서 물질이나 정보가 다시 다른 방식으로 흘러나올 수도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입니다. 이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질이 사라지면 정보가 소멸되는 것이냐는 질문으로 양자역학의 법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현재는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이론이 정립되어 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가 블랙홀의 표면에 저장되거나 혹은 호킹 복사를 통해 아주 천천히 외부로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에 들어간 존재가 정보의 형태로라도 우주 밖으로 다시 복원될 수 있을까요? 이건 SF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양자 정보 이론의 일부 학자들은 이런 형태의 탈출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의식을 보존하거나 생명체를 복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완전한 소멸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까지의 과학적 이해에 따르면 사건의 지평선을 넘은 뒤에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빠른 빛도, 아무리 강한 로켓도,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도 사건의 지평선을 넘은 순간 더 이상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지금까지의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즉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한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력 시간 지연 효과, 중력 가속도 제어, 사건의 지평선 주변을 선회하며 에너지를 추출하는 패닝 과정 등 다양한 기술이 이론적으로는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먼 미래의 과학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블랙홀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한계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해체되고 새로운 이론이 필요해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은 언제나 과학자들에게 도전 과제이며 동시에 깊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상입니다. 오늘의 질문, 블랙홀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아직은 불가능하지만 절대적인 아니오는 아니다. 입니다. 과학은 늘 지금은 모른다라는 상태에서 출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라는 태도로 진보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블랙홀이라는 주제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놀라운 연구 주제임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블랙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